리스본의 태양은 마치 수천 개의 금조각을 뿌려놓은 듯 벨랭 지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행 유튜버 소피아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촬영 조건은 없었다. 소피아의 나침반 채널을 운영하는 그녀는 오늘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웅장함과 그 앞을 지키는 포르투갈 의장대의 근엄한 모습을 영상에 담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쪽빛 하늘 아래 하얗게 빛나는 수도원 건물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고 관광객들의 가벼운 소음마저 배경음악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봄날 오후였다. 소피아는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임페리우 광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배낭에는 여분의 배터리와 렌즈, 작은 삼각대가 들어있었고 목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독특한 문양의 스카프가 매여 있었다. 28살의 소피아는 호기심 많고 관찰력 뛰어난 눈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영상은 화려한 편집보다는 진솔한 경험과 소소한 발견들로 채워져 있었고 구독자들은 그런 그녀의 스타일에 열광했다. 수도원 정문 근처 관광객들 너머로 늠름한 의장대 경비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짙푸른 제복에 붉은색 파이핑, 반짝이는 황동 단추, 머리에는 독특한 모양의 샤코를 쓴 경비병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소피아는 그중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한 경비병에게 렌즈를 맞추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알베스라고 적혀 있었다. 알베스 경비병은 유난히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듯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바로 저거야. 소피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알베스 경비병의 흔들림 없는 자세, 제복의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그를 배경으로 펼쳐진 수도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번갈아 담았다. 관광객들이 그의 옆에서 사진을 찍거나 말을 걸려 할 때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소피아에게는 어떤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이런 게 바로 전통의 무게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좀 더 극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온 신경은 뷰파인더 속 알베스 경비병에게 향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밑에 희미하게 그어진 노란색 페인트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 바로 옆에 에이와르 용지 크기의 금속 표지판이 낮게 박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표지판에는 포르투갈어로만 사진 촬영 시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카메라 그림의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처럼 소피아도 그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경고를 지나치고 말았다. 선을 살짝 넘은 바로 그 찰나 석상처럼 굳어있던 알베스 경비병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트라스! 아트라스! 이메디아타멘트! 즉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채찍처럼 광장의 공기를 갈랐고 동시에 그는 신고 있던 군화로 바닥을 강하게 한번 쿵 하고 내리찍었다. 위협적인 소리와 행동에 소피아는 물론 주변의 관광객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소피아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어설픈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섞어 다급하게 사과했다. 데스쿨테! 데스쿨테 세뇨르! 데스쿠페 세뇨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I didn't see the line. Eu não vi a linha. Eu não vi a linha. 제가 선을 못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알베스 경비병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한번 쏘아보았을 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면을 응시했고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분노나 지금의 당황스러움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랭한 무관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소피아는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것 같은 모멸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이 모든 당황스러운 순간을 속절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몇몇은 소피아를 나무라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겁먹은 얼굴로 소피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소피아 씨 맞죠?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저 사람 정말 화난 것 같아요.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그녀는 레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관광객이었다.
레나의 말에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부당했다. 그때 중년의 신사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와 소피아와 레나 옆에 섰다. 그는 자신을 실바라고 소개하며 포르투갈계 미국인이라고 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아가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이 의장대 경비병들은 원래 좀 유별나게 엄격해요. 규칙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 특히 저 알베스라는 친구는 더 그런 것 같군. 그는 알베스 경비병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그래도 그렇지. 표지판이 너무 작고 눈에 안 띄긴 했어. 포르투갈어를 모르는 관광객은 알기 어렵지. 저 친구 반응이 좀 과하긴 했네. 실바 씨의 말은 소피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래, 이건 내 잘못만이 아니야. 저렇게 불친절하고 위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었잖아. 소피아는 레나와 실바 씨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수도원 입구 근처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최소한 뭐가 문제였는지,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설명을 들어야겠어. 숙소로 돌아온 소피아는 침대에 걸터 앉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벨링에서의 유쾌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불쾌함과 억울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촬영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 알베스 경비병의 날카로운 고함과 굳은 표정, 그리고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희미한 노란색 선과 작은 표지판도.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이건 아니야. 소피아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녀는 과거 다른 나라 여행 중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현지 경찰에게 과도한 제지를 당했던 일이었다. 그때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다시 벨링 지구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갔던 관광 안내소를 다시 찾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알베스 경비병의 행동과 불분명한 규칙 표시에 대해 문의했다. 안내소 직원은 소피아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듯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가씨, 그 경비병들은 원래 그래요. 그들의 임무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규칙은 규칙일 뿐입니다. 아마 아가씨가 뭔가 오해했거나 규칙을 어긴 부분이 있었겠죠.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공감이나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는 듯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소피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른 관련 기관이나 상급 부서가 있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사실상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다. 소피아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정당한 항의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묵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안내소를 나섰다. 따사로운 리스본의 햇살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떠올렸다. 소피아의 나침반. 그녀의 채널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여행 중 겪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공간이었다. 어쩌면 이것도 그녀가 나눠야 할 또 하나의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어제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알베스 경비병의 위압적인 모습, 희미한 경고선, 작은 표지판, 그리고 당황한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고심하며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분노에 찬 비난이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영상에는 문제의 장면들과 함께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리스본을 사랑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 전통을 방문객들에게 명확하고 친절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상 제목은 리스본 벨린 지구 방문 시 주의사항,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라고 붙였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예상대로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전형적인 특권 의식 있는 관광객이네. 간단한 규칙도 못 지키면서 뭘 잘했다고 영상을 올려? 포르투갈까지 가서 나라 망신시키네.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가지. 저도 작년에 리스본 갔다가 비슷한 경험했어요. 어떤 경비병들은 정말 권위적이고 불친절해요. 소피아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표지판이 너무 작고 포르투갈어로만 되어 있는 건 문제 아닌가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네요. 알베스 경비병님 멋지다. 저런 무개념 관광객은 혼쭐을 내줘야 해. 소피아님, 힘내세요. 분명 소피아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표지판은 못 봤을 것 같네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소피아를 비난하는 의견, 그녀에게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의견, 포르투지에일 관광당국의 미흡한 안내를 지적하는 의견, 심지어 알베스 경비병을 옹호하는 의견까지. 소피아는 밤늦도록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기도 했다. 며칠 후 소피아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다시 벨랭 지구를 찾았다. 일부러 관광객이 조금 뜸한 시간을 골랐다. 그녀는 멀찍이 서 제로니무스 수도원 앞을 지켰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알베스 경비병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의 제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소피아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베스 경비병의 시선이 아주 잠깐 그녀에게 머무는 듯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내기는 어려웠지만 소피아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곧 다시 정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다. 소피아는 실망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역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바로 그때였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좀 더 계급이 높아 보이는 제복을 입은 다른 근무자 한 명이 소피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공격적이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친절하지도 않은 매우 사무적인 태도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며칠 전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는 소피아 씨 되십니까? 소피아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걸까? 아마도 그녀의 유튜브 영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이야기가 전달된 모양이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 근무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로부터 저희 의장대 근무 규정 및 안내 표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방문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리스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안내 표지판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하고 다국어로 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베스 경비병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 소피아의 문제 제기가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인지되었음을 시사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저희는 모든 근무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유감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소피아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었다. 알베스 경비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 것 같다.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알베스 경비병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몇 명이 이전에 그 작고 희미했던 노란색 선과 표지판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좀 더 크고 여러 언어가 병기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안내판이었다. 소피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알베스 경비병에게서 이전과 같은 압도적인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듯한 묘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리스본을 떠나기 전날 밤 소피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후속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벨랭 지구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알베스 경비병은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의 작은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지만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녀는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영상의 마지막은 리스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이런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되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겠죠. 다음 날 소피아는 리스본을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벨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되새겼다. 씁쓸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